정보를 들어야 하시는데 정부는 정말로 이 공급 못하는데 이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막다가도 항상 우리 과거를 기억해보세요. 항상 틈새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서민은 못 건드려요. 서민 죽어져요. 그거를 파고드는 게 좀 나쁜 얘기인데 사실 투자에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갭 투자의 뭐 완전 갭의 부활이라 맞는다고 저는 얘기하고 갭의 부활이네요. 네, 틈이 열려 있는 건 재개발 쪽이다. 그리고 그게 폭발 직전이니까 대표님 네. 책임지셔야 돼요. 주식으로 쏠렸던 마음이 지금 재개발에 꽂혔어요. 다시 재개발 지금 머릿속에 재개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때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저희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다시 내가 이걸 재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진짜 본격적인 갭 투자의 부활. 갭 투자. 우리가 이제 한동안 말 많았잖아요. 네. 갭 투자 말이 많았던 거고 사실 그래도 좀 미리 끊고 말씀드리면 주식은 해야죠 우리가. 주식은 저도 할 거고 분산 투자. 그래서 제 말은 분산 투자 개념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약하고 제가 봐도 저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네.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야 딴 것도 잘 사실 걔가 잘 돼 우리 잘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주식 잘 돼서 제가 항상 보면 그 돈 번 갖고 부동산 시장 또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 주거 하나로 해서 오시는 건데 자 우선 이제 편하게 얘기 지나갔고 제가 요즘에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갭 투자라는 단어가 누구한테는 되게 부정적이고 타부시되는 단어인데 이 정부가 이거를 미리 막으려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비거주 1주택자 이게 사실 갭 투자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죠. 왜 저기까지 하지? 제일 나오길래 왜 저기까지 나올 줄 난 생각도 못 했거든요. 뭐? 1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인데 비거주 막겠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울은 안전자산이에요. 서울의 주택이나 이 시장은 아무리 이거는 뭐 집은 거주하는 거지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분명히 이건 상품이거든요. 하나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 아주 컴팩트하게 발달한 나라에서는 인프라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기 부산 분들 이거 사지 마. 실거줘야 돼. 차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부산은 요즘에 엄청 살리려고 노력하시죠. 내려가려고. 근데 그럼 다른 도시들은 광주 분들한테 안 돼. 여기 살려면 사업체 어디야? 저쪽 밑에 있어. 여기 왜 사? 사면 안 되는 거야. 실거주만 사. 벌써 이게 차별이에요. 아니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사고 싶은 지역은 그래. 서울이실 텐데.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잖아. 자녀가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렇죠. 대구에 있는 분이 서울로 이사 가서 자기는 사업 보기 전 자녀가 서울에 있어. 나중에 나 자녀 근처에 살 거야. 미리 하나 사둘래. 사둘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싹 막았죠. 차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점점 웃겨지고 그게 그래서 차별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풀어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차별을 좀 막아서 잠시.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한 5년 시간을 벌어서 집을 공급해서 이걸 좀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눈앞에 봐도 안 보여 그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정부가 딱 반대 증거 같은 거예요. 공급적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보면 답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좀 반대로 보는 게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좀 완화시켰거든요. 저 그것도 충격 먹었어요. 정부가 얼마나 급하며 무슨 말이냐.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는 사람들이 단어만 들어도 잘 모르세요. 상관없어요 몰라도. 근데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사업 못 가네 하세월이네 말 정말 많았죠. 그죠. 근데 그 지역주택조합을 정부가 이거 뭐라 했냐면 거기에는 이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동의율이 95%였어요. 근데 무슨 깡패 짓고 하라는 건지 공공사업인지 갑자기 이거를 80% 오, 뚝! 뚝이네요 진짜. 15%를 더해서 80%로 완화. 어, 내가 충격 먹은 게 이게 95% 놨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공공적 수용 개념이거든요. 20%만 남기고 해버리면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깡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조합이 직접 움직여 사실 몇 명이 동의했는지는 조합밖에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조합 동의? 그냥 최윤 씨가 거기 지역 내 사시면 나는 조합 임원이잖아요. 네. 제가 설득하러 가요. 하자고. 근데 내가 숫자를 거의 78% 됐는데 79% 했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제대로. 그러네요. 그러면 협박이 돼요. 20%면.
95%라는 숫자는 방어가 되죠. 조율하고 자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게 무슨 국가에서 수용하는 정책도 아닌데 딱 그렇게 내려버리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걸 했다 해서 서울이 과연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게 일분이에요. 서울에서 재개발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가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네. 다들 추진이 잘 안 됐지만 지방은 많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걸 풀어봐야 효과도 별로 미비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재산권 침범하면서 하겠다. 급한 거거든요. 급한 거죠. 더 급한 정책 이제 말한 게 하나가 이제 또 아까 말한 제가 갭 투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미리 딱 거는 건 자기도 두려운 거야. 아니 왜 비거주 아파트 이미 토지 허가로 막고 있는데 네, 맞아요. 더 강하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막겠다고 나온 이상 고민을 해보죠.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가 두려워서? 두려운 거 딱 하나더라고. 갭 투자. 자, 근데 갭 투자인데 우리가 말했을 때 갭 투자를 여전히 대출이 얼마 안 나오고 전세하고 여전히 갭차가 좀 있는 요즘에 아파트 가격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강남이 여전히 전세와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네, 아파트에 어마어마해요. 자, 이걸 갭 투자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네. 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풀려고 하는 쪽,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쪽, 근데 임대가 엄청 폭등하고 있는 쪽. 왜? 과거 지난 5년간 공부를 아예 못해서 그게 뭐였다? 다세대 빌라였어요. 네. 근데 거길 또 법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재개발 빌라를 가게 하려고 서울 지역에서 새로 나온 후보 시장까지도 더 과감히 빨리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법 자체를 그냥 오늘 집에서 이 순간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있으시면 도정법 개정이라고 그냥 인터넷 쳐보세요. 그 단어만. 그러면 기사들 그리고 뉴스 검색을 해보세요. 쫙 나와요. 얼마 전, 2달 전에 진행한 것들이 나와요. 2달 안 됐어요. 나오는데 거기에 뭐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민주당 주도로 거기에 얼마 많은 속도를 빨리 하고 하는 건지 거기 풀어준는 것 보시면 우리가 알바끼니 뭐 속도 다 나와 있어요. 다 완화해요. 더 나가서 요즘에 옛날에 재개발이니 재건축만 하지만 특히 재개발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왜냐하면 재개발에 사는 소유주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추진이니 뭐 돈이 필요했거든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돈 잘 빌려줘요. 1%대. 3억에서 10억 사이로. 꽁돈이에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왜 다 추진한다고 열심히 하느냐? 다 그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각 구청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원단 다 돼 있어요. 설명회도 가져요. 모 구청은 아예 설명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사업 가시면 된다. 지원도 다 해줘요. 무슨 말이냐?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도시가 노후되면 가장 급한 건 정부다. 우리가 또 지자체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뭐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빨리 가게 할까? 사실 그런 흠이었잖아요.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오래 하시면서 본 성과는 나중에 얘기하고 의도로 얘기하면 가로 정비 사업부터 해서 모아주택부터 시작해서 신속인 이런 과정들이 보면 다 이유를 먼저 보면 신속통합계획 이거였어요. 아 이거 왜 사업 못 가세요? 봤더니 우리가 싸움도 많고 초기 돈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할게요. 근데 물론 이제 지원했는데 관공서라는 것도 이게 정부 자금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었고 모아도 그거잖아요. 아 그러면 크게 가지 말고 좀 작게 가보자. 작게 가보자. 가로정비 사업도 했는데 갔더니 우리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모아주택 한 2군데 가서 여기는 실버, 여기는 뭐 노인정 있으면 여기는 뭐 저기 도서관 지어. 그래서 서로 나눠서 써봐. 그래서 컴퓨터를 확충해 준 거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싸움을 줄여서서 가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좀 보면 더 심하게 이제는 아예 돈도 빌려줘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냥 2%. 그냥 돈 1%대 돈 빌려준다고 나와서 꽁돈이에요. 꽁돈. 그냥 치면 나오세요. 그리고 나 잘 몰라 전문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가 아니니까 이거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 하시지만 나 주민이잖아. 구청 가세요. 가면 다 알려줘요. 환경이 변화했어요. 왜? 정보가 급하니까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런 것들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의 의견을 보면 자 갭 투자라는 건 뭐냐면 갭 투자는 바로 갭이잖아요. 갭은 작아야 좋잖아요. 작으려면 1번 기본 조건 임대가가 폭등할 거냐. 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서울은 공급은 커녕 멸실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이 우리가 뭐 아파트냐 빌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4억짜리, 5억 이렇게 나눠서 갔을 때 우리가 못 짓는 거는 사실은 3, 4억짜리 주택이에요. 5억짜리 밑에를 못 짓죠. 왜? 네. 어떻게 지어요? 방법이 없는데 규제도 되고 다 안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거를 다 부시고 있죠. 부실 거잖아요. 재건축도 부시고 재개발도 부시고 예, 부실 거. 즉 뭐냐면 그 금액대의 물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임대가는 더욱더 오르겠죠. 즉 갭투자의 완벽한 부활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네요. 정말로 갭의 기본 요건이 말 그대로 갭 단어만 쳤을 때 네. 그 요건이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벽하다. 또 그거를 왜 다세대 빌라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냐. 말 그대로 아파트까지는 규제하는데 이것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 현재 안 돼 있는 거고 토지 허가가. 그 상황에서 지방분들이 기회. 왜냐하면 지방분들이 뭐 정부 이렇게 하니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아파트는 또 금액도 크고 그럼 서울 진입시장으로 교두보로 재개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그게 또 임대가 공급 안 해서 제일 심하고 네. 더 나가서 제가 지난번 한번 몇 시간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빌라 부분에서 선별돼서 나와요. 좀 빌라 쪽은 완벽하게 그렇게 규제를 할 수는 못하는 게 없겠네요. 네. 공급이 이게 공급이 제일 필요한 데인데 그래서 기존 사례로 현재 27년도까지 신축 물건에 대해서는 세트수 포함이 안 되죠. 현재도 법규가 네. 있죠. 그것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공급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막으면 큰일 난다. 지금도 공급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시기만 할 거야 이 금액들을. 네. 근데 이걸 비거주까지 딱 막아버리면 누가 죽냐? 청년이 다 죽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막을 거예요. 막아도 진짜 티내는 척하고 약간 세금 미미한 정도 세금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막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갭 투자도 이거 해야 되고 그 갭 투자 팀이 가장 갭에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지금부터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지방분이면 주말에 뭐 이게 누가 투기 주장한다고 뭐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산 방어잖아요. 네. 그 차원에서 저라면 토요일 날 한 서울 뭐 한 25개구 중에서 네. 아무 데나 임의적으로 제 말이 다 맞는지 모르잖아요. 한 10군데를 찍어요. 가서 임대가하고 토지값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승폭을. 물론 그 전에 인터넷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가보는 건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동네 한번 돌아보세요. 상황이 건축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없어요. 지금 네이버를 키고 네이버 부동산을 키고 전세 물건을 치고 어떤 지역은 매매를 눌러요 먼저. 매매 물건 나온 개수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눌러보세요. 전세 거의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이게 매매는 있는데 전세는 없어요. 네. 문제는 정부에서 매물을 내놓게 했지만 매물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매물은 그냥 주인이 바뀌는 그쵸. 손방품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제일 큰 폭탄은 임대가거든요. 임대가는 실질적 공급하고 따져지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진짜 근본적인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갭의 좋은 타이밍이고 틈새만 단지 재개발 위주로 돼 있다. 이걸 알고 가시면 된다 해서 특히 지방분들은 지금 가야 돼요. 아니면 영원히 개 잃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더 차이 벌어지면 더 큰 규제가 나올 건데 지금에서 가격이 더 벌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걸 접근을 해야 돼요. 재개발 쪽으로 해서 서울 지역이대 그 갭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전세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요즘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집들 살만한 집 있잖아요. 좀 깨끗하고 좋잖아요. 세입자한테 권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표현이 제일 무섭고요. 사실은 필수제라는 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선택권을 박탈할 때거든요. 식량이 부족하면 방법 없죠. 만약 전쟁이 났다. 집이 다 부서졌다. 집이 한두 개만 온전하다. 거기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알아요. 그냥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뭐 정부가 해결하려면 공급하시면 돼요. 공급이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 원래 임대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학자들이 이제 먼저 간 사례들이죠. 네. 언제 똑같지 않지만 주택 시장은 임대 규제하면 도시가 파괴되니까 그 진짜 폭격보다 더 심하게 파괴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폭격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몇몇 개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잠시 이거는 보조를 해주던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을 해주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 해주고 네. 결론은
언제 떨어질 거냐? 공급이 충분하면. 그래서 네가 직접 짓거나. 근데 대한민국 상황은 뭐가 문제다? 직접 짓기에는 정부 땅이 없죠, 서울에.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 그럼 지원 쪽밖에 없죠. 그래서 법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 그 외에 다른 걸로써 이게 명분 싸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집은 이런 거다. 나도 그 명분은 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현실을 쫙 써놓고 보시면 그 옆에다가 갭 투자가 상황인가 딱 적어놓고 보시면 답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아, 가야 되는구나. 저도 지금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딱 저희 또래 30, 40대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청약은 사실상 이미 포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서울에 갭 투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그래도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강남은 더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접으면서 아, 나 이제 평생 내 집 마련은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다시 또 갭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이제 기회의 장이 열릴 거다. 열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리지만 그 법을 자세히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도적법 개정된 것도 봐야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그 도심 복합 개발에 관한 지원 법률이 네. 나왔고 작년에 그게 시행이 10월달 됐고 서울시 조례가 5일날 1월 5일날 그러니까 네네. 올해 생겼고 이제 시행 규칙이 아직 생기도 않았어요 제대로 되면. 근데 이거 될 건데 적용 될 건데 규칙이 10월 5일날 돼서 그게 아직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늦어요. 시장의 반응은. 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네. 그걸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 법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은 특성이 복합적인 권리들이 포함된 싸움 많은 것을 싸우지 마. 우리가 뭐 해줄 거야? 우리가 당근 줄게. 지원해 줄게. 가지 마. 그런데 명분이 필요해. 뭐? 역주의해.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여기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서울이죠. 이 법은 특히 공사비나 용적률, 특히 뭐냐면 용적률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용적률은 제가 여기다 줄 수 있고 이천 광주에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방 포항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사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을 많이 줘봐야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이 그 민간 도심 복합 개발한다 이런 것들 이 법을 보면 현장에서 얘기하면 죄송한 정부 관계자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서울을 위한 법이에요. 왜? 용적률로 풀어간다는 거. 종상향을 시킨다는 거. 지방의 상업지어도 빌라밖에 있는 땅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즉 의미가 없잖아. 네. 자, 이걸 플러스 의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법에 틀린 것들. 그리고 이제 서울은 또 이제 예를 들면 광진구 같은데 저층 주거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사실은 뭐 지도만 딱 봐도 건국대하고 몇 개 딱 빼면 다 저층 주거죠.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이름 한번 대보세요. 모를 거래요? 모르죠. 없어요 아파트가 거의. 사실 저는 광진구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 그러세요? 빌라 쪽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 네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광진구가 원래 저층 주거지 비율이 한 25개구 중에 한 3위 돼요. 종로구, 강북구, 광진구예요. 근데 종로구는 인사동부터 문화 이거니까 됐다 치고 강북구하고 광진구거든요. 광진구 입지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교가 2개 있고 뒤에 얕은 산이 있고 공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종합병원 있고 한강 끼고 있고 중랑천 그래서 아파트 입지는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의 문제가 뭐였냐면 한동안 서민 주거지였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도 그런데 그게 공급을 못했잖아요. 임대가 요즘에 가서 폭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지역으로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 차분히 찾아서 가면 보여요 이게. 아, 갭이 오를 거구나 뛸 거구나. 그리고 정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부를 두려워하시는데 정부는 정말로 이 공급 못하는데 이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막다가도 항상 우리 과거를 기억해보세요. 항상 틈새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왜요? 서민은 못 건드려요. 서민 주거지는.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틈새로 그냥 법을 민다보다 뭐 정부를 이게 아니라 그게 대의명제예요. 뭐냐면 서민을 건드려 버리면 네. 서민 주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파고드는 게 좀 나쁜 얘기인데 사실 투자에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갭 투자의 뭐
완전히 갭의 부활이라 맞는다고 저는 얘기하고. 갭의 부활이네요. 네, 오늘 근데 저희의 포인트는 네, 갭의 부활. 그게 종목이 한정돼 있다. 음. 철저히 시험의 모든 규제에서 틈이 열려 있는 건 재개발 쪽이다. 재개발이다. 그리고 그게 폭발 직전이니까 지방분들 특히 진짜 저는 지방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 지방분들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당장에서 좀 다리 품삯 팔듯이 오셔서 왔다 갔다 조사를 하시고 보셔라. 정말로 기절하실 거예요. 지방은 지금 남아 돌잖아요. 거기다가 뭘 해서 지금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AI 시대가 빠르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솔직히 AI 시대 돼서 나이 든 분이 그 흐름 따라가서 돈 벌 수 있어요? 힘들죠. 사실 코인도 뭐 이거 벌고 다 한다 알지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노후, 60된 분이 나머지 한 30만 한다 칠게요. 그 자산 그걸 뭐로 버티실 건데요?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는 안전자산 쪽 개념 봤을 때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